자,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뉴스와 분석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하락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잠시 비틀비틀 했지만 9,196불까지 반등한 상황.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알트 시즌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알트 미니 불장이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또 바로 한 번씩 쫙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소식입니다. UPI 뉴스에서 이야기하기를 한국은행에서 해외 디지털 화폐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오류 투성이더라. 중국과 리브라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캐나다, 스웨덴, 일본 등 해외 중앙은행들의 CBDC 발행 정보에 대해서 많은 오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보고서 발행 전에 전문가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 같다. 지난 여러 차례 발행한 보고서에도 오류가 많아서 신뢰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그 전부터 이를 엉망으로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발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고서 자체를 전문가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보고서를 엉망으로 써놓고 전문가한테 검토를 또 받아야 된다라고 하네요. 일을 2중 3중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을 못하고 개판을 치면은 잘라야죠. 뒤에 뺑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공무원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월급 도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에서 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양회에서 흥미로운 제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세콰이어 캐피탈 차이나의 창립자이자 중국의 정계 고문들이 4대 아시아 국가들의 준비통화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 발행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아시아 국가들의 준비통화, 그냥 아시아 국가들의 화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원화, 일본의 엔화, 홍콩 달러, 그리고 중국 위안화에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라고 했다고 하네요. 또 새로운 아시아를 점령할 깡패 커런시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국의 절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란에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제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새로운 국가 전략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에 중앙은행 및 에너지부, 정보통신기술부 관계자들에게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규제, 세입 등의 새로운 국가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란의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달러 의존도를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편 이란 같은 경우는 채굴 해시율이 4%까지 오른 것으로 작년에 비해서 2배가량 오른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장려하는 것은 이란이 최초가 아닙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채굴에 관련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좀 힘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죠. 루크 마틴과 사토시 플리퍼는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강세가 기대가 된다. 특히나 루크 마틴 같은 경우는 차트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더리움이 사토시 차트상 저번에 이 저항선을 넘었을 때는 15%에서 20% 상승을 보여준 바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정도로 넘어서가지고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이더리움에 관련된 추가적인 소식, 이더허브의 창업자는 이더리움 2.0이 시행되고 지분증명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이더리움 발행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소모량을 못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공급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수요가 공급보다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솔브케어 갑자기 슈퍼 떡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떡상의 재료로는 이것이 쓰였습니다. 솔브케어가 블록체인 기반의 국제 텔레헬스 익스체인지를 만들었다라는 발표, 출시했다라는 발표인데요.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솔브케어 같은 경우는 슈퍼 떡상을 보여줬다가 슈퍼 떡락을 동시에 보여줬죠. 여기에 어설프게 딸려 들어갔다가 돈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솔브케어의 떡상의 배경에는 누가 있었는가? 티카투아리, 판비치 컨피덴셜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매수 알람을 주자마자 솔브가 떡상을 했다가 다시 떡락을 하게 된 것인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지목한 코인들이 하나둘씩 펌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펌핑이 오래가지 않고 바로바로 떡락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건 거의 펌프 앤 덤프라고 봐도 무방하겠는데요. 이 티카투아리라는 사람을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살짝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시총의 암호화폐를 살 때는 절대로 시장가로 긁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튀어오를 때 시장가로 긁어버리면은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밋 오더를 항상 권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슨, 다가오는 한 주에 이제 재미난 즐거운 프로덕트들에 관련된 업데이트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을 계속해서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가 오기도 전에 이런 발표가 나오긴 했습니다. IOHK가 미국 와이오밍 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에서 인터넷 접속 없이 암호화폐 환전이 가능한 마이크로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마이크로칩은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미난 개발을 여러 개를 하고 있는 칼다노와 IOHK, 다가오는 한 주에 어떤 재미난 업데이트를 보여주게 될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가격도 오를지 모르죠. 자, 그 다음에 알트 시즌에 관련된 기대감이 일고 있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질 때마다 알트코인들은 춤을 추면서 올라가는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채널의 상단을 때렸다가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이 추세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떨어진다 할지라도 미니 알트 불장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CNBC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자산관리자가 이야기하기를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이 투자자들은 금이나 비트코인을 살 이유가 전혀 없다. 웃기지 마. 그러면서 지는 살 거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CNBC에서 이야기하는 거 반대로만 하면 돈을 벌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으로 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의 심리 상태는 공포 단계입니다. 일단 뉴스BTC의 분석, 현재 비트코인이 9,150달러와 9,250달러의 강한 저항선에 직면해 있는데, 이거를 못 뚫으면은 8,8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무너지면은 8,500과 200달러까지도 급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OKX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 2주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10,000달러를 못 뚫었다. 만약에 이 9,200달러, 여기서도 9,200달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뚫고 올라가면은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은 9,200달러 위에서 안착할 수 없으면은 8,550달러 선에서 새로운 지지선을 형성할 수 있다. 한마디로 8,550달러까지 떡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퀀텀 이코노믹스의 창립자이자 이토르의 수석 분석가였었던 마티 그린스펀, 비트코인의 넓은 범위에서의 바닥은 6,000달러나 혹은 4,000달러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방향을 돌려서 10,000달러까지 돌파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분석이야, 이씨. 자, 그 다음에 페어드리드 스트레이지의 창업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의 중기 모멘텀은 긍정적이다. 61.8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인 1055달러 저항선을 돌파한다면은 13,852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기사를 괜히 읽었네요. 그냥 헛소리만 하고 앉아있네. 자, 그래서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의 분석을 보면은 비트코인 지금 보시면 어떻죠? 일봉입니다. 아직까지 추세선을 깨지는 않고 있는 상황, 여기서 반등하면 정말 좋겠는데요. 이게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상승 채널 및 추세선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조만간에 21MA와 50MA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락해서 이 채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8,500달러까지 무너지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6,800달러 선까지도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반전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면은 상승형 쐐기에서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락할 확률이 68%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8,800달러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해주면서 이제 쌍바닥을 찍어준다라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시 레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봉 마감이 9,160달러 아래에서 이루어졌었다. 이 위에서 마감할 수 없다면은 8,000불대로 가게 될 것이다. 일단은 8,500달러 부근에 반등 지점이 있고 여기서 반등하게 된다라면은 9,500달러의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이 일단 10,000불 위를 뚫지 못하는 한 더 낮은 고점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도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1,500불을 넘지 못하는 한 전체적으로는 하락세입니다. 이거를 뚫어야만 이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뚫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문 오버로드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측대로 올라갔다가 그 예측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운명의 순간, 결정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크게 올라갈지 크게 떨어질지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프랙탈상에 의하면은 약간 이렇게 기대할 만한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와 여기를 비교하시면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약간의 횡보를 거쳐서 떡상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장 큰 목표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높은 고점을 형성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마토 너는 의견만 포오지 사람 헷갈리기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실 분들이 계셔가지고도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해주고 있지만은 9200에서 9250불대에 강력한 저항선이 있다. 이것을 뚫지 못하면은 이제 8500불대까지 일단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8500에서 반등하지 못한다면은 6800까지도 열려있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 반대로 9250 뚫고 올라가서 상승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그래서 일단 최우선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은 비트코인이 9250 위에서 안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이제 나머지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마진 거래소 비율입니다. 비트파이넥스 77.69%, 비트맥스는 66.82%, 바이낸스는 42.33%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롱이 2배 이상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마치기 전에 재밌는 짤을 또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하나 들고 왔는데요. 보시면 이 람보르기니 뒤에 번호판이 이렇게 써있죠. Didn't hold, 나는 존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 실현을 제때 해가지고 람보르기니를 샀나보죠. 그래서 암호화폐 명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익절은 언제나 옳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익절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 봤더니 도움이 된 것 같아, 재밌는 정보들이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시청료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시청 한 편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과 광고주 방문해 주신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 여러분들께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도와주셔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